자, 이번에는 의식주 문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의식주라고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지. 그렇지.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이 의식주를 충족하는 행위가 되겠지. 자, 그러면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의식주에 관련한, 사실은 뭘까? 의식주란 결국 인간이 소비하는 거지. 그치? 옷을 사는 것도 입는 것도 소비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것 사실은 전부 다 소비 행위에 드러나 볼 수 있겠지. 이런 의식주를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윤리적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 세계화가 진행되고 어떻게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이런 다양화된 문화, 즉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옷, 의가 되겠지. 의. 자, 의식주 중에서 먼저 우리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금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은 자신의 개성,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를, 즉 옷을 입는 행위를, 옷을 구매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드는 거는,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들이 밤에 또는 이렇게 길쌈을 해가지고 배틀에 앉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산업사의 이유로는 의류라는 건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게 바로 의류. 그렇지.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찍어내게 되는 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옷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들이 되게 많지. 나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한다라든지. 자, 그러나 반대로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우리는 바로 그 단점에 대한 좀 기억을 해야겠지.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단점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은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 우리가 흔히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패스트 말 그대로 뭐야? 자, 빠른.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할 때처럼 바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건데, 자, 바로 산업사회의 의류에 대한 얘기지. 그렇지? 산업사회의 의류에 대한 얘기야. 자, 어떻게 되는 거니?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대량 생산. 또, 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자, 저임금. 그렇지? 그리고 빠른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옷을 찍어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러한 패스트 패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자, 첫 번째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환경오염이겠지. 왜? 자, 대량 생산되는 만큼, 그리고 빠르게 생산되는 만큼 어떨까? 옷이 그렇게 오래 입을 수 있지 않고, 또 유행이 금방금방 바뀜에 따라서 대량 생산되는 옷의 형태도 바뀐단 말이야. 즉, 옷이 너무 빨리빨리 소비된단 말이야. 그치? 소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그만큼 버려지는 옷들도 많은 것이고, 또 새로운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열악한 노동환경. 자,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이런 패스트 패션을 가지고 있는, 즉 대량 생산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 왜? 우리가 이거는 아마 배웠을 거야. 언젠가 한번 사회 시간에, 어릴 때. 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 즉 저임금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체제의 패스트 패션에서는 노동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 임금이 싸면 쌀수록, 그리고 근무 환경장애 좋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인권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현대사회의 의복 문화에서의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패스트 패션이다. 그치? 자, 또 하나. 이 패스트 패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도록 하고, 요게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 개념과 조금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또 우리가 옷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명품이야, 명품. 그치, 명품. 뭐 유명 많잖아, 유명 브랜드들. 그러면서 이 명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명품 소비 자체가 우리는 뭘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과소비. 그치? 과소비. 즉, 과소비 풍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과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같이 지적할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이러한 소비를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구매해서 소비한다는 것 자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그치? 그래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긍정 부정이다 함부로 예단하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풍조가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든지, 그치? 어떤 불평등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자, 또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모든 의복 문화의 변화가 어떤 동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좀 어떻게 상실돼 버리는 거고, 그치? 반대로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가는 느낌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윤리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장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의복 문화 얘기는 짧게 한번 다 마무리를 해 본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뭐였다? 패스트 패션. 그래서 거기서 뭐까지 얘기를 했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열악한 노동 조건 관련 문제까지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건 이제 식이지식. 자, 먹는 거야, 먹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당연히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패스트 패션처럼 어떤 게 있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패스트 푸드가 있지? 그치? 뭐 햄버거가 됐든 피자가 됐든 이런 것들, 그치? 자, 요거는 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니? 정크푸드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자, 즉 패스트푸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건강엔 좋아, 안 좋아? 건강에 좋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패스트 패션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패스트 패션 한번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식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야. 그치? 자,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지나친 육류 소비의 증가가 될 수 있어. 지나친 육류 소비.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광우병 사태가 조금 되게 심각했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각종 TV에서 서양 사회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 소를 어떻게 사육하는가,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몇 번 TV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말 소들을 집단으로 정해진 공간에 다 틀어 막아 놓고는 뭐 양목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키워진 소들이 아니라 오직 인간한테 먹히기 위해서 키워지는 소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자, 동물이 뭘로 전락을 한 거니? 인간에게 먹히기 위한,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을 한 거야.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바로 이게 우리가 뭐 앞에서 싱어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중심주의자라든지 봤을 때는 어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 그치? 그래서 지나친 육류 소비. 또 자연이 나올 수 있는 뭐니? 환경오염. 이어서 뭐가 되는 거야?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 생태계의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식문화가 가질 수 있는 점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뭘까? 자, 많이 나오는 식품 첨가물 문제, 뭐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뭐냐면은 유전자 변형. 그렇지?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하냐, 줄여서 GMO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GMO.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식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관련된 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뭐가 제시가 되냐면은, 자,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말로는 로컬 푸드라든지
아니면 뭐 슬로우 푸드 이런 운동들이 있어. 자, 먼저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뭐니 방부제를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그 지역이 소비하자. 즉 그게 어떻게 될까? 친환경적인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로컬 푸드 운동. 자, 슬로우 푸드 운동 뭐냐면은 바로 이 패스트푸드 운동에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보다 더 뭘 고려하는 거야? 환경을 고려한다라든지. 그치?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만들어진 것들. 자, 이건 이제 일종의 이익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보면은 계란 같은 거 많이 먹잖아. 자, 어떻게 한다라고 하니? 닭들한테 계속 빛을 쏴줘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날 수 있는 더 많은 양의 계란을, 달걀을 낳게 만든대잖아. 그치?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거랑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슬로우 푸드 운동은 뭐야? 그러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어떻게 보면 뭐야?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음식물을 생산을 해서 먹자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요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의식까지 얘기를 했어. 자, 다음 나올 얘기는 뭘까? 주거겠지, 주거. 자, 주거는 간단할 것 같아. 주거는 간단할 것 같아. 자, 왜 간단하냐면, 그냥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은, 과거의 주거 형태와 현재의 주거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자, 우리 과거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니? 대가족 형태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핵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사회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니? 자, 아파트 중심에. 그치?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웃 간의 단절, 이게 되게 키워드가 되겠지. 단절, 이에 따른 뭐가 느껴? 인간들은 인간 소외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하는, 그치?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현대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지나치게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효율성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가져야 되는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요게 주거 형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또, 자, 주거라고 하는 공간이, 그치?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되어가고 있니? 재산의 가치가 되고 있지, 재산. 뭐, 자산. 이런 가치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떻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것들. 또, 뭐 요새 어떤 것도 있니? 층간소음이니? 아니면 뭐 일조량과 관련된 갈등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웃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연대의식이 어떻게 된다?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있구나. 연대의식의 약화로 인해서 다양한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자, 뭐 해답은 간단하겠지. 공동체를 고려하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쉽지가 않지. 이미 주거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니? 이웃 간의 공간적, 물리적인 거리는 더 짧아졌어, 분명히. 바로 옆집이잖아. 걸어서 1분도 뭐 몇 초도 안 걸려. 그렇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 아랫집에 우는 관심도 없지. 반대로 과거에는 집과 되게 멀었지만 이웃 가구에,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정도였단 말이야.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 딱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의식주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에 대한 얘기? 결국은 이 의식주 문제가 뭘로 이어지는 거다? 소비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 소비.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현대사회를 봤더니 결국은 산업사회, 대량생산사회, 대중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적 어떤 소비 패턴이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에 있어서 지나치게 뭐를?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그치?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어?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치? 동물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치? 동물의 권리라든지, 또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하는 그런 뻔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대체 인간이 해야 되는 소비는 어떤 소비냐?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소비 행태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소비를 우리가 크게 한번 두 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는 합리적 소비. 그 다음은 윤리적 소비가 될 텐데, 자,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소비 행태일 거야. 그치? 뭘까? 바로, 자, 최소의 비용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지? 최대 편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가 되겠지. 그치? 그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거야. 가장 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서 가장 많은 이익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인 거지. 사실 이게 뭘 추구하는 거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자, 미리 말하자면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나쁜 게 결코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지불을 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될 거야.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경제가 굴러갈 거라고. 다만 여기서 경계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효율성을 강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 내가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 환경, 생태, 인간성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것만이 아닌 거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뭘 고려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지. 윤리적 소비를 좀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지. 윤리적 소비를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럼 윤리적 소비란 뭐냐면은, 자,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말이야. 이게, 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치? 뭐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아까 얘기했던 인간성, 뭐 인권에 대해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공정무역. 자, 즉 어느 회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이르러서 공정하게 물건을 생산하고 있느냐. 어느 커피 회사가 아프리카에 또는 뭐 중남미 어디에다가 커피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적절히 주면서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제공하면서 생산된 제품이냐를 확인하고 구매하는가. 이런 거를 본다라든지, 또는 뭐 녹색 소비, 뭐 다른 말로는 뭐 친환경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지. 즉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성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까지 함께 고려한 소비를 뭐라 부른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부른다는 거야. 즉 이런 거를 지키는 회사의 제품을 사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실제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이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조금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 내가 한번 몇 번쯤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네. 자, 이런 게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자, 부른다는 거야. 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또 뭐 착한 소비, 다 비슷한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인류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환경, 생태계, 인권, 이런 등등등을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소비를 무슨 소비라 부른다? 윤리적 소비라고 부른다. 더 간단하게는 뭐다? 합리적 소비가 어떤 효율성, 어떤 의미의 효율성? 경제적 의미의 효율성만 고민한다라고 하면 얘는 뭐다?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더 고민하는 소비가 바로 무슨 소비? 윤리적 소비가 되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자. 요건 사실 이제 뭐 생윤보다도 경제 파트라든지 뭐 요런 파트, 아니면 뭐 상식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건데, 자, 뭐냐면, 자, 배불런 효과. 자, 배불런 효과. 자, 얘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자, 아까 말한 합리적 소비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그치? 제품의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인간들은 어때? 그걸 당연히 그 수요는 줄어들어야 되거든,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그러나 이상하게 어떤 품목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이라든지 또는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배불런 효과야. 즉 뭐냐면 이건 일종의 뭐가 될까? 과시적 소비가 되는 거지. 과시적 소비.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내가 큰 부를 얻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소비, 명품, 사치품 등을 소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오히려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선이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는 거지. 이걸 무슨 효과라고 부른다? 배불런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건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상식적으로도.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의식주의 형태, 소비 행태들, 그 다음에 현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21세기 들어서서 의식주와 관련한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느냐까지 한번 지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해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문화의 다양성. 줄여서 얘기해볼까? 다문화 사회. 자,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나라는 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이라는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이런 등등 얘기했단 말이야. 그만큼 거리에 나가도 사실은 외국인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러나 요새는 어떠니? 서울시에 나가게 되거나 어디 나가게 되면 특정 지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슬슬 뭐냐면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도 뭐니 그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사실은 증가하고 있거든,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교통, 토신의 발달하실 국경이, 사실상의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 또는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 자, 다른 과목에서도 한 번쯤은 좀 들어봤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해보자고. 즉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야. 자,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문화 사대주의.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 자, 얘기 잘 생각해보면은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대 외교라고 하지. 사대 외교. 즉 뭐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고유의 정체성보다 오히려 어떤 걸 중요시하는 거지? 타 문화를 더 중시하는 거지. 타 문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은 좀 덜한데 선생님 나 어릴 때만 해도 말이야. 미제, 미국산, 뭐 일제 여기 무조건 최고였거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보다는 무조건 누구네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야. 즉 타문화의 우월성 요거를 강조하는 거야. 요거를 이게 문화 사대주의다. 안 좋아 보이지? 당연히 안 좋아 보여. 다만 이제 어떤 건 있냐면은 문화 사대주의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지. 우리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이 원래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지.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건 뭐야? 우리 문화가 무조건 어디보다 타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다른 문화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식을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중동 어디를 가서 사람들이 막 손으로 음식을 막 집어 먹어. 그걸 보고 뭐야? 이런 야만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그치? 즉 우리 문화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어떻게 무시해버리는 거. 요게 뭐가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야.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우리보다 힘이 세거나 잘 사는 나라한테는 문화 사대주의를 보이고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이는 경우. 상당히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 그렇잖아. 우리 보면은 길 가다가 딱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인이나 뭐 이렇다라고 하면 어때? 뭔가 움츠리게 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 뭐니? 이주 노동자들 보면 어떻게 돼? 막 필리핀이니 무슨 동남아 사람이 어떻게 막 무시하는 그런 많은 행태를 보인단 말이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두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지양.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로 가야 된다. 자, 상대주의란 말 나오면 꼭 한번 이 말을 떠올려 보라고. 역지사지. 자, 역지사지라는 말이 뭐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게 역지사지지. 이게 역지사지란 말이야. 즉,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문화 상대주의야. 아까 같은 경우에, 자, 인도 사람들이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니? 아, 당신네들은 왜 음식을 손으로 먹어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이 왜 음식을 손으로 먹는지 전통들을 쭉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듣고는, 아, 그렇군요. 저희는 숟가락으로 먹어요. 저희는 젓가락으로 먹어요. 즉, 그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도 얘기를 하고, 그치? 즉,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너희는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럴 수 있구나. 이런 태도로 가는 게 바로 뭐다? 상대주의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바로 어떤 태도? 문화 상대주의야.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자, 아무리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무엇을 죄를 어기면 뭐 사형에 처한다라든지, 뭐 할례라는 제도도 있지. 할례라는 게 아직도 뭐 지켜지는 나라들 있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즉, 보편적인 윤리, 즉 우리가 배웠었던 보편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까지도 인정해버리는 거. 그건 극단적 상대주의가 되는 거거든. 이건 어때?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겠지. 경계. 그치? 되도 않는 걸로 뭐 사람을 죽인다라든지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라든지.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이 노예 문화가 있어. 우리는 노예 쓸 거야. 이게 우리 전통이야. 문화 상대주의라며. 아니, 인정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야, 우리는 남의 거 훔치면은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돼. 무조건. 뭐 이라든지. 즉, 뭔가 보편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까지도 상대주의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네.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문화의 뭘 인정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그치? 또 뭐니? 세계 윤리, 보편 윤리의 보편성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이 사실은 극단적 상대주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뭐냐면은 관용의 역설. 관용의 역설. 자, 내가 지난번에 볼테르 얘기하면 잠깐 관용 얘기를 했었는데, 관용이 바로 뭐라 그랬니? 똘레랑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역지사지 자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여. 그러나 왜 관용의 역설이냐면은 너무 관용을 심하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극단적 상대주의처럼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관용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지향해야 되는 거, 요거는 지향해야 되는 거. 요거는 지향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극단적 상대주의나 아니면 관용의 역설로 흘러가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즉, 보편윤리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자고, 우리가.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다문화 사회가 왜 우리가 얘기를 할까? 다문화 사회는 고민을 왜 할까? 자, 결국은 한 국가 또는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다문화 사회의 장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장점은 뭘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뭐지? 다원성. 자, 다원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아 보여. 그러나 단점은 당연히 뭐야? 단점은 사회 통합이 힘들 수 있겠지. 사회 통합이 저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왜 문제냐? 심해지면 이게 갈등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치? 요게 이제 다문화 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용광로 이론. 자, 용광로 이론이라는 건 일종의 뭘까? 우리 제철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쇠붙이들을 뜨거운 물에 다 어떻게 하나로 다 부어서 녹이잖아. 그치? 녹여서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철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용광로 이론이야. 즉 뭐냐면, 자, 모든 다문화, 즉 문화 요소를 다 어디에?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포인트야.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게 포인트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나오는 모델. 우리가 국수 모델이라고 해요. 국수 모델. 자, 국수 모델은 뭐냐면은, 요건 되게 중요하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있어. 자, 우리 국수를 보면 어떠니? 국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면발들이 막 들어가 있고 위에 이렇게 뭐니? 고명이라는 걸 띄우잖아. 그치? 그럼 너 못 그리지, 그치? 그럼 못 그려. 자, 그러면은 이 국수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은 이거를 주류 문화라고 보는 거고, 요러한 고명을, 요 고명, 위에 얹은 조금 이 고명을 비주류 문화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국수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있다는 존재를 인정을 해. 존재를 인정을 하되 차별하진 않아. 차별하지 않아. 다만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이 되는 문화, 즉 주류 문화가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비주류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용광로도 마찬가지야. 용광로도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을 해. 그러나 용광로 모델은 이걸 어떻게 하나로 다 섞어버리는 거야. 섞어버리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힘들어. 문화의 다양성이 어때?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데 어떠니? 국수 모델은, 자, 우리 국수에다가 고명 얹은 다음에 비벼서 먹는다고 해서 고명 맛이 아예 안 나니? 나잖아. 그치? 비빈다고 해도, 섞는다고 해도. 그것처럼 차별하지 않는단 말은 뭐냐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야. 자, 세 번째가 이제 기본 마지막인데, 요게 샐러드 모델이야, 샐러드. 샐러드 혹은 샐러드 볼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요새는 이제 샐러드 되게 많이 먹잖아. 그치? 어떻게 돼? 큰 그릇에다가 각종 야채 넣은 다음에 드레싱 넣고 그냥 비벼서 먹잖아. 그치? 비빈다고 좀 표현이 그런 거 같아. 섞어서 먹는단 말이야. 자, 위에 두 개랑 얘가 다른 건 뭐냐면은, 얘는 주류, 비주류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그딴 거 없어. 모든 문화는 어때? 모든 문화는 그 다양성을 존중받는 거야. 그 다양 존중받아야 되는 거야. 즉, 우열의 차이가 있다, 없다?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용광로 모델은 주류, 비주류가 있음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우리가 문화
동화주의라고 불러. 동화주의. 문화 동화주의. 동화시킨다. 합쳐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문화 동화주의야.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제일 적게 인정을 하는 게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국수 모델이야. 국수 모델은 주류, 비주류는 있으되 어때? 두 개가 잘 어우러져. 그치? 그게 포인트야. 잘 어우러져.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즉, 주류, 비주류는 인정을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무슨 모델? 국수 모델. 자, 그럼 샐러드 모델. 앞서서 그래서 국수 모델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문화 다원주의라고 불러. 문화 다원주의. 자, 마지막 샐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류, 비주류의 구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문화 요소, 모든 문화는 전부 다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열의 차이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때야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가장 크게 존중하는 게 되겠지. 그치? 자,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한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어디다? 샐러드볼 모델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다른 말로 다문화주의라고 이렇게 불러. 다문화주의라고 이렇게 불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샐러드볼 모델.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있어. 모자이크 모델. 우리 모자이크가 뭐니?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문화 요소도 어떻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완결된 거라 보는 거지. 그치? 이것도 뭐니?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바로 이게 뭐야? 장점, 단점. 다문화 사회의 장점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사회 통합을 저해시킨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아무래도 이 동화주의 쪽 입장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어느 입장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의미를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 용광로 모델, 그 다음에 국수 모델, 샐러드 볼 모델까지 주류, 비주류의 존재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느냐. 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면은 주류의 존재는 인정을 하되 나머지와 함께 잘 통합할 수 있다, 잘 어울릴 수 있다 라는 입장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줘야겠지. 자, 이 다문화 사회의 윤리,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윤리에서 우리가 특히 뭘 봤냐면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거? 그렇지. 사대주의. 그 다음에 뭐 자민족 중심주의, 장어 중심주의, 그 다음 문화 상대주의. 그러면서 관용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서 관용의 역설까지 얘기를 했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자, 나와 지금 이 모델들까지 정리하면은 충분히 문제 풀어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말들을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실제 문제에서는 이 보기를 되게 교묘하게 말을 장난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함정에 안 빠질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주도록 하고,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생활윤리의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